안녕하세요. 오늘 업데이트해드릴 리얼티 인컴은 1994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260회차 배당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월배당 리츠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 수투에서 진행했던 1차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대규모 M&A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M&A와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와 1분기 성적까지 포함해서 종목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리테일 산업에서 가장 큰 기회로 생각하는 리오프닝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2022년 1분기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 입주율은 98.6%로 작년 말 기준 98.5%보다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 타격을 입기 전인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데요. 작년에 대규모 M&A로 부동산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높게 유지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사이먼 프로퍼티의 93% 입주율과 비교하면 쉽게 가늠할 수 있죠. 리얼티의 이렇게 높은 입주율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최근에 분석한 초과 수요 상태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이커머스 수혜를 받는 산업 리츠들과는 달리 리테일 리츠들은 초과 공급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 오프라인 리테일 업계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하향세인 것을 감안하면서 리얼티 인컴의 임대료 만기를 연도별로 봤는데요. 5년 이내로 종결되는 임대 계약의 비중이 24%이고 가중평균 잔여 임대 기간이 거의 9년에 육박하는 건 긍정적입니다. 이는 저번에 분석한 사이먼 프로퍼티보다 임대료 안정성도 더 높은 것이죠. 리테일 리츠에 투자하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바로 40년 만에 다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물가 상승 방어 효과가 있는 자산이라서 이런 국면에서 특히 일반 채권보다는 훨씬 유리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게 각 리츠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규모와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리츠의 임대료는 매년 고정된 수치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매크로 상황처럼 인플레이션이 연 8, 9% 정도를 넘보고 있다면 당연히 고정된 상승보다는 CPI와 연동된 임대료 상승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리얼티 인컴의 경우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의 비중이 약 85%로 높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중에서 30%만이 CPI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역시나 저희 채널에서 분석했었던 다른 리테일 리츠들과 비교해보면 WPC와 스토어의 임대료 상승 비중이 각각 99%, 98%로 리얼티보다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중 59%와 85%가 CPI와 직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츠들의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는 리얼티 인컴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리얼티의 차입금 상환 스케줄은 어떨까요? 초단기채인 CP와 신용회전 대출 리볼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입금은 5년 이후에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5년이 넘는 미래에 있는 것은 리얼티 투자자들에겐 긍정적인 소식이죠. 추가로 이 리츠의 차입금 특성을 더 확인해보면 총 차입금의 93%가 담보 없이 조달될 정도로 리얼티 인컴의 신용도가 높다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고 총 차입금의 90% 정도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금리 인상으로부터 상당히 잘 보호되어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인 재무 부담도는 대형 M&A 이후에도 우량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 순차입금 대비 이비다는 5.4배이며 고정비용 대비 이익은 5.6배로 재무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분기 재무 성적을 보면 매출, FFO, 그리고 AFFO는 각각 82%, 124%, 82% 상승했는데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처럼 보이지만 M&A를 통해 규모가 커진 것이고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총계 숫자보다는 한 주당 숫자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리츠 투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한 주당 FFO는 주당 86센트에서 98센트로 14%나 증가했네요. 당연히 총계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숫자로 보이는데요. 합병이 작년 11월에 종결되었으니 이제 한 개 분기가 지난 시점이라서 첫 스타트가 좋은 건 긍정적입니다. 지금부터는 M&A의 결과를 더 면밀히 보겠는데요. 인수 당시의 리얼티 경영진은 M&A의 효과로
한 주당 AFFO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연간 540억에서 660억 정도의 시너지를 예측했습니다. 최근 5월에 진행된 어닝스콜을 체크해보니 CEO는 기존에 예상한 시너지 범위에서 상단에 해당되는 호재가 나오고 있으며 통합 과정이 계획보다도 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합병 당시 M&A의 효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서 발생할 거라고 경영진이 발표했었는데요. 각 항목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인 자본 조달 비용 시너지는 결국 인수한 V리츠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리얼티 인컴의 신용을 활용해서 차입금의 금리를 낮춘다는 건데요. 기존에 V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들의 이런 리파이낸싱 시점에 맞춰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금리를 낮추는 이 방식은 아쉽게도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에도 리얼티 인컴이 여전히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죠. 두 번째는 규모 확대로 인한 투자 기회 증가인데요. 리츠의 규모가 클수록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고 규모가 큰 부동산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경영진은 강조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대형 리츠들에게는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전체 포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편인데요. 반대로 규모가 작은 리츠들은 M&A가 기존 포트폴리오에 끼치는 영향이 크겠죠. 예를 들어 저희 채널에서 분석한 ILPT나 IRM 같은 중소형 리츠들은 M&A를 하고 나서 높은 변동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리얼티의 M&A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리얼티는 최근에 진행한 큰 규모의 M&A도 아직까지는 잘 소화해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M&A를 통한 운용비용 감소 및 마진 증가인데요. 안 그래도 리얼티 인컴은 타 리츠들 대비 낮은 판관비용과 높은 영업마진을 자랑했었는데 스케일 증가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 강화로 고정비 비중이 더 작아지며 이비다 마진 증가가 지속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M&A로 인한 전반적인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소식은 합병 후에 주주들에게 제공되었던 ONL이라는 리츠에서 일어났는데요. V리츠의 오피스 부동산들을 묶어서 분할 상장된 이 ONL의 주가는 상장 후 50% 이상 급감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 리츠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 외에도 기존 리얼티의 주주들이 공짜로 얻은 오피스 리츠 주식을 빠르게 매각하는 패턴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결과입니다. 리얼티는 ONL 외에도 자산 매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동안 처분한 자산은 약 1,500억 원으로 그중 84%는 V리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공실 부동산 자산들입니다. 즉 리얼티 인컴은 비핵심 자산들을 빠르게 매각하며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높게 유지하려는 거죠. 참고로 총 얼마의 자산을 매각하려는지 같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각종 숫자로 본 리얼티 인컴은 현재 우량한 영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종결된 M&A 시너지 효과를 한 개 분기만에 이끌어낸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 남은 자산 매각 등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성적까지는 면밀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전히 은퇴하신 부모님의 배당 포트폴리오에서 리얼티 인컴의 편입은 보류할 예정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고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리얼티 인컴이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부모님의 은퇴, 배당 계좌에서 투자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게 리얼티 인컴의 분석 영상은 제가 이 리츠가 특별히 좋다고 생각해서 제작하는 건 아니고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분석 요청을 해주셨고 또한 여러 유튜버들이 리얼티를 매우 좋게 분석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깐깐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많은 댓글 요청이 있다면 왜 부모님의 배당 포트에서는 알짜 리츠로 여겨지는 리얼티에 투자하지 않았는지를 숫자에 기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 저희 채널에서 분석했던 각종 배당 ETF나 미국 리츠 등의 목록을 더 찾기 쉽도록 블로그에 정리해둔 링크를 영상 하단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분석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